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지현 컨설턴트님 그리고 차재원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두 분 그 올해 세운 계획들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눈 건강에 하루에 20분 투자하자는 계획을 세웠어요. 네,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랑 컨설팅 계속 하고 또 일도 늦게까지 하고 그런데 잠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눈이 좀 많이 나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10분씩은 좀 마사지를 하자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잘하고 계시네요. 보통은 잘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방송에서 운동이 저의 올해 계획이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을 해야겠죠. 매년 다짐을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네요. 더 노력해야죠. 딱 봐도 운동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네. 뭐 아직 근데 초반이니까요. 다시금 또 이렇게 재정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새해에 세운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페이스 유지 잘 하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나는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다 잡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새해 계획,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세 계획.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세 계획인데 재벌 2세 계획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일단 재벌이 돼야 되는데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오늘의 카더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비사가 뽑은 오늘의 카더라는요, 바로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턴 경험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인턴 경험이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인턴 경험이 제일 1순위다. 스펙보다 더 우선이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이 카더라 사실입니까? 저는 그 인턴 경험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사실 인턴을 우리가 금턴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취업보다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인턴을 하더라도 사실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무 관련 경험, 역량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일과 관련이 없거나 너무 일이 내용이 없거나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카더라이다. 네, 좀. 알겠습니다. 우리 뭐 맞는 말씀이죠. 대부분 이제 실무 역량이 중요하다. 뭐 직무 강점이 중요하다. 이런 점으로 점점 채용 시장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좀 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인턴 경험이 또 인턴 경험을 하기 위한 또 대결들도 치열해지고 있을 만큼 맞습니다. 인턴에 대한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인턴의 그 일한 정도의 질도 중요합니다. 한 달짜리 체험형 인턴도 있고 직무 채용 전제형 인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인턴이냐에 따라서도 또 뭐 선골진골 나뉘듯이 좀 더 차이가 있는 계급을 여기서. 계급이라기보다는 좀 차이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턴 안에서도 또 선골, 진골로 또 나뉘어지는. 네. 실제로 보니까 여기 557명의 취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요. 무려 66.7%, 377명이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펙은 인턴 경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취준생들이. 사실 뭐 아까도 뭐 얘기를 하셨지만 인턴 구하기가 사실 진짜 하늘의 별따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금턴, 다이아몬드 턴 뭐 이렇게도 뭐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들이 좀 더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준생들의 어깨에 힘을 쫙 빼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근데 좀 이 카더라를 듣고 조금 낙심하고 있을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좀 힘내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신입사원으로 좀 채용되신 분들 보면은 꼭 인턴 경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이 없어도 다 취업에 성공을 하니까요. 그 외에 직무 관련 역량을 쌓는데 좀 주력을 하신다면 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힘내세요. 힘내시고요. 네, 그 외에 근무 경력, 뭐 그 외에도 기업 분석이라든지 산업 분석, 조금이라도 본인이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에 스펙들의 요소는 더 많습니다. 근무 기회가 없더라도 다른 어떤 방법들, 나만의 차별화된 강점들 쌓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취업 비서를 통해서 이 취업 준비하시는데 꿀팁들을 대방출하고 있으니까 항상 취업 비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오버 스펙은 이제 그만? 자, 오늘의 주제 오버 스펙은 이제 그만입니다. 오버 스펙이 말 그대로 조금 이제 투마치하다, 뭐 과도하다 이런 얘기인데 과도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일단 우리 그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은 제가 좀 10분 이해합니다. 네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좀 스펙 쌓기 열풍이 좀 과도하거든요. 아. 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오버 스펙 국가 1위로 예, 뽑혔습니다. 네, 여기에서 여기서 기준이 이제 오버 스펙인데요. 오버 스펙 기준은 이제 일반 기술직 또는 저기술직 분야에서 좀 고학력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차쌤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지난번에 왜 환경미화원 뽑는데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많이 네, 지원을 저도 했었잖아요. 기사에서 봤어요. 예, 그런 것처럼 저희가 좀 오버 스펙 1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취준생들이 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또 이것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아요. 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버스펙 열풍이.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 취준생들은 이 스펙 쌓기를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은? 그 이유를 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고학력자, 뭐 명문대생, 뭐 이런 분들 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있었는데 좀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목표치를 좀 낮추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오버스펙이 된 게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경쟁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경쟁 우위에 쓰기 위해서 좀 하나라도 다른 걸 더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좀 과열이 된 게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직 나는 이제 목표는 없지만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하나라도 뭘 좀 해놓자. 이런 목표 없는 스펙 쌓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스펙 이퀄 업무 능력. 스펙과 업무 능력을 동일시하게 판단하는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취업이 아직 본격적인 대비가 안 된 저학년 분들이 계십니다. 1학년, 2학년 이런 분들이 선배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어렵다고 하니까 나도 뭐 하나 더 자격증 더 준비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쌓고 쌓다 보니까 취업을 할 시점에 임박했을 땐 좀 더 스펙이 과도하게 넘치는 경우도 있고요. 예년 같으면 취업이 바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 좀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백기 기간 동안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쉬운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이 바로 자격증 취득 같은 거다 보니까 또 공부를 하고 또 자격을 따는 이런 오버 스펙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뭐 사회적인 현상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초중고 때부터 이게 좀 친구들하고 뛰어놀아야 되는데 자격증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벌써부터 막 어렸을 저도 때부터. 예전에 취업 준비할 때 제 이렇게 옆에 줄 보면 초등학생이 앉아 있어요. 토익 시험 볼 때. 그때 좀 스펙 쌓으려고. 네. 그때 그런 친구들이랑 시험을 같이 봤었죠. 네.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따야 되겠다 하니까 또 따고 또 어른들은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따니까 나도 따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불안한 마음에 또 따 그러니까. 네. 야, 이게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 있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 뭐 이게 뭐 오버스펙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그러면 어디까지 스펙을 쌓는 걸 오버스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좀 카트라인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펙이라는 것 자체가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거든요. 그런 지원 조건,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 직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자격 요건 이상으로 갖춘 거를 오버스펙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좀 필요한 거 이상으로 제시된 거 이상으로 본인이 이제 불안한 마음에 더 과도하게 쌓거나 다른 영역까지 다 준비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오버스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실은 저는 스펙들이 이제 오버스펙이라고 보면 되네요. 네, 좀 불필요한 자격증을 좀 많이 쌓거든요. 네. 야, 그러면 이제 좀 특히 자격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네. 취준생 입장에서 야, 이 정도 지금 이런 자격증까지 땄어, 니네?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만난 친구들 중에 좀 이게 경영지원 본부로 좀 지원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KICP를 따서 가는 친구들, 그러니까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친구들, 그리고 AICP, 네, 미국 회계사 자격증 가진 상태로 이제 지원을 하는 분들 봤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오버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 너무 뭐 좀 과하면 네, 네. 그런 약간 느낌이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네. 굳이 그런 회계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에 미국 회계 자격증까지 네. 그러면 이제 오버 스펙인 것 같은 거네요. 아하, 있습니까? 있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으로 좀 맞닿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원하려는 부문이 금융권인데 금융권 취업이 안 되니까 이거 내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은 마음에 유통회사에 가고 싶어서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딴다거나 물류기업에 취업을 해야 될까 싶어서 물류관리사 자격을 따다가 그렇게 자격증 마스터가 되는 과정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업은 계속 안 되지만 자격증 마스터가 돼버렸네요. 예, 왜냐면은 내가 지원하려는 분야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지면 탈락을 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곳으로 지원을 하려고 자격을 또 공부하고 또 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의 어떤 메비우스 띠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이제 이 오버 스펙 중에 또 하나가 이 외국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외국어 특히 이제 영어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어는 오버 스펙이 좀 있을까요? 영어 잘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영어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영어는 뭐 하이엔드로 가도 상관없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저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많이 질문을 하세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외국어에 좀 올인할 것이 아니라 좀 준비해야 될 다른 직무 역량, 경험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1, 20점을 더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계속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900점 이상에서 중간 점수를 더 높이려고 한다든지 그런 개인의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부 이런 쪽이 아니라면 기준 제한 이상만 하게 되면 특별한 가점을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개중에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자격 요건 이상만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열린 스펙, 탈스펙 이렇게 해서 좀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영어 레벨을 막 이렇게 정해주는 기업이 있지만 그래도 자격증, 그 영어 시험만 봤다는 증거만 가져오면 된다라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일부러 더 고점수, 더 높은 점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분투하기보다는 좀 직무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 컨설턴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토익도 토익인데 영어 말하기 점수도 토익 800점에 준하는 그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토익 스피킹 레벨 6에 150점이나 오픽 IM2, IM3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등급까지 맞아주면 지원 자격, 아까 최 선생님 말씀처럼 지원 자격만 맞춰주면 그 이후부터는 좀 직무 그리고 채용 전형에 대한 대비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아무리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 받아들이질 못하세요. 왜냐면은 본인이 탈락을 한 원인을 객관적인 지표로 찾다 보니까 내가 영어가 다른 지원자보다 좀 낫다라는 의견을 좀 듣거나 본인이 느끼게 될 땐 상대적으로 더 어학 공부를 늘려야만 되지 않는가 이런 좀 심리적인 압박도 작용하지 않나 싶네요.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학점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점. 막학기에 재수강 하겠다고 막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재수강 몇 개에서 학점이 얼마나 올라가겠냐. 그런 평점 때문에 1학기를 버리지 말고 좀 산업 뉴스 이런 거 보면서 좀 공부한 다음에 계속 시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공부가 가시적으로 결과가 없이 학습과 지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가이드 방향을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또 움직이지 않는 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죠. 본인의 또 학점이 눈에 보이니까 0.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 6개월을 또 업무 능력을 늘리기 위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냥 오롯이 네. 학교 수업만, 학교 점수만 올리려고. 근데 비슷하네요, 어딜 가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기업의 오너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력서를 보는데 아무래도 스펙이 적은 사람보다는
뭐 이력서가 뭐 한 5장, 6장 되고 자격증이 막 수십 장 되는 사람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좀 비슷한 수준이라면 뭐 하나라도 더 한 게 좀 경쟁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과하게 오버스펙인 경우에는 기업이 오히려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제가 2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너무 다양한 방면에서 스펙을 쌓아온 사람들은 너무 원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현실과 좀 타협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구나라는 직무에 대한 열정이나 관심이 좀 보이지 않고요. 네. 그리고 2번째는요. 이렇게 좀 과하게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뭔가 고연봉을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복지나 이런 환경들이 좀 받쳐주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져서 금방 이직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회사는 그냥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한 어떤 디딤돌 역할밖에 못하는구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요. 예, 별로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번의 스펙을 쌓기 위한 과정인가 우리 회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이걸 비유를 들자면 음식점 비유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가 순두부찌개 전문점에 가면 순두부찌개 메뉴가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순두부찌개를 먹을 수가 있는데 순두부찌개, 피자를 판다. 이러면 약간 왜 갑자기 순두부찌개 피자를 파는 것이며 바로? 예, 이게 좀 약간 왜 여기에서 이러한 메뉴가 나오지 싶은 그런 마음. 이게 경영자가 사람을 채용할 때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에 좀 동떨어진 스펙이나 좀 더 과도한 스펙들이 너무 많다면 즉 높이가 더 높아야만 하는 그런 점수대의 스펙들 혹은 굳이 왜 이런 활동이나 자격을 땄는지 의문이 드는 스펙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떠나진 않을까, 우리 조직을. 괜히 발만 담그었다가 좀 떠나지 않을까. 이런 면들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과도하게 스펙을 취득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만약에 규모가 좀 작은 강소기업이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에 들어갔을 땐 본인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기획으로 들어갔지만 총무 일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재무 일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스펙을 많이 쌓았는데 내가 이거 이도저도 아니고 여러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이런 부담도 있다 보니 개인에게도 오버스펙은 지원을 해야 될 회사에서의 근무 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좀 부담이 되고 좋지도 않죠. 그래서 기업으로나 개인 모두에게 오버스펙은 좀 여러 면에서 미스매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이 선호하는 적정 스펙은 또 어느 정도일까요? 이 정도는 그래도. 일단 저는 기본 자격 요건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뭐 큰 거 아니고 예를 들면 뭐 4년대 졸 이상 뭐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학력 채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해외 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뭐 군필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공 제한이 있습니다. 뭐 기계공학, 뭐 산업공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 스펙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무 스펙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 필요한 자격증, 요 기사, 뭐 전기 기사 뭐 이거는 좀 가지고 와라라는 이제 직무 요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대 사항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뭐 공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 뭐 한국사 자격증이라든지 엑셀 같은 거 있으면 우대에 점수를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우대를 받고 내가 그걸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오버스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대 경력이나 우대 사항까지는 적정 스펙이다. 네. 근데 사실 뭐 말이 우대지 우대도 이제는 거의 평준화가 돼서 웬만한 또 우리 취준생들도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 정도는 웬만하면 준비를 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차지영 컨설턴트님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 기업이 선호하는 적정 스펙이라는 말이 약간 그 일반화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들은 정말로 우리는 4년제만 졸업했다면 전공만 적합하다면 오케이 하는 기업들도 일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부 기업들의 사례만을 놓고 그냥 스펙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단정 지을 수는 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한 채 그냥 일반적인 평균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학으로 따지면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이제 인문계 분들은 800점 이상은 그래도 거둬 주셔야 되는 부분들, 그 이공계열 분들은 이제 700점대 이상은 거둬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인문 상경 계열 분들이 일반적인 기업체에 들어갈 땐 영업이나 마케팅 직무를 선호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무슨 사회조사 분석사라든지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들, 이런 기타 뭐 한국사 자격 이런 것들도 갖추어 놓으면 뭐 크게 무리될 건 없다. 하지만 본인이 너무 뭐 2급을 1급으로 올려야 된다라든지 과도하게 그 안에서의 어떤 스펙을 더 올리는 노력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기업이 선호하는 그 수준만큼만 채워지는 게 좋습니다. 취준생 스스로가 좀 강박이 생기고
너무 힘들어하면 그 자체가 거기서부터가 거의 오버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면 이제 공학계열 분들 중에 기사 자격 같은 거 이제 하나 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야, 기사가 하나가 아니라 2개는 있어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걸 또 쌍기사라고 부르는데 쌍기사는 돼야 또 이게 된다 이러면서 또 그 안에서 또 기사 자격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될 시즌에 지원을 못하고 미루고 이런 일들도 좀 비일비재한 건 사실이죠. 그런 거는 기사 하나 있어요. 예 맞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 죄송해요. 그랜드슬램도 있어요. 네, 기사 3개 따는 거. 그걸 따야 취업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3개 따서 안 되는 분도 있고요. 하나 따도 되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네요. 이제 그들 안에 또 뭔가가 계속 하더라나 그런 뉴스들이 돌다 보니까 예. 정말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힘든 싸움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요즘에는 이런 또 스펙을 안 보는 것들도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취업을 위해서 스펙 외에 스펙 말고 또 어떤 걸 또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직무 관련 경험인데요. 뭐 그게 인턴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라면 인턴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직무와 상관이 없으면 인턴이라고 해도 좀 불필요한 스펙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 수업으로 좀 다 충족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전공 수업은 좀 옛날에 만들어진 교재를 가지고 하는 거고 또 예전의 지식을 우리가 그냥 이론이나 법칙을 배우는 건데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배우려면 그러니까 직무 교육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좀 온라인으로 수강을 한다든지 박람회 지금은 이제 웨비나로 많이 대체를 했을 텐데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쌓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현장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전공 과제에서 과제나 프로젝트 같은 거 이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관련돼서 경험을 쌓으시면 직무 역량 관련 스펙이 되는 거죠.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는 인턴을 쫓기보다는 조금 우회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업무와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 네. 우리 차 컨설턴트님 어떻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스펙이라고 했을 땐 거창한 뭔가 이런 것들 인턴을 꼭 해야 된다. 뭔가 대단한 활동을 해야만 스펙이라고 보이는데 꼭 그런 것만이 스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교내에서 주관하는 뭐 직무특강.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도와주면서 직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러한 강점이 요구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받거나 학교 출신의 선배가 현직자인 분들의 실무 내용을 또 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산업에서 주관하는 여러 세미나나 박람회, 포럼 이런 것들도 있고 관련 아티클 자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 직무를 희망하면 그냥 나 꼼꼼해요. 나 데이터 처리 잘해요.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체에 있는 현직자분들의 기고글이나 잡지, 여러 데이터들을 참고하면서 이러한 부분의 이슈가 요즘 화제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내가 잘 챙겨놓고 추후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방법들도 많으니까요. 꼭 거창한 활동이 아니라 좀 더 실용 있게 나에게 맞는 활동들도 좀 디테일하게 챙겨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네요. 너무 위에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교내부터 이게 주변부터 일단 시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스펙 쌓기네요. 그것도 결국 내가 할 이야기거리를 확보하는 거라고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기업에서 우리 회사는 스펙 많이 안 봐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분들도 너무 스펙 쌓기 올인하지 말아요라고 말은 쉽지만 취준생들은 그게 그래 전문가들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오늘부터 그러면 스펙 안 쌓아야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준비하는 분들은 취준생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스펙 쌓기를 또 멈출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또 보니까 취준생 1,316명 중에 이게 대단합니다. 88.7%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이에요. 10명 중 9명이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스펙이 부족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그러죠? 그러니까 거의 다예요. 네. 그리고 또 취준생 10명 중 7명은 지금도 현재도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이게 우리 전문가분들도 얘기하고 기업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필요가 있든 아니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자격증은 절대 따지 마세요. 폭탄주 제조 이거 자격증 절대 따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손에 넣고 싶어하는 게 취준생의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쌓는 스펙을 잉여 스펙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잉여 스펙.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마음으로 공감을 하지만요. 정말 필요가 없어서 잉여라는 말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저는 이제 취업에 평가를 할 때도 보면 해외 연수 경험 이런 거 정말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한다고 하면 봉사활동 하고 싶다. 이런 거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데 봉사활동 자체가 정말 내가 이 청년 시절에 좋은 마음에서 사회에 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응원을 해주고 뭐 기특하다고 해주고 싶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봉사활동 한 번 한 거 가지고는 무슨 스펙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잉여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그거보다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직무 공부나 산업 이슈 이런 공부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이게 또 오버 스펙이랑은 조금 또 개념이 다른 느낌이네요. 네. 말 그대로 잉여는 필요 없는데 따는 거라던가 아니면 진짜 보여주기식. 누가 봐도 그냥 뭐 헌혈 한 장, 봉사활동 뭐 몇 시간. 네. 그 채우기 위한. 그렇죠. 그러네요. 그죠?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버 스펙은 좀 이게 기준보다 넘어서서. 높은, 그렇죠. 좀 그 기대치를 넘어서는 좀 이야기라고 한다면 잉여 스펙은 정말 불필요하거나 남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있어도 좀 어필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군요. 자, 우리 차 컨설턴트는 어떻습니까? 예, 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게 잉여 스펙 뭐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 안에서 뭐 내가 8대 스펙, 9대 스펙 한때 이런 용어들도 지금은 좀 다시같이 좀 유행했던 적도 있을 만큼 스펙의 종류도 워낙 다양해지니까요. 이게 어찌 보면 응급처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려고 나 봉사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다. 나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스페인어도 한다. 이러면서 무언가 본인이 조금은 안위를 찾으려는 걸 스펙으로 찾는 건데 사실 스펙을 더 쌓는 것보단 최종 합격을 하는 게 본인의 그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취업에 대한 접근, 노력들을 좀 더 이어가는 게 잉여 스펙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의 고민을 더 해줘야겠죠. 그러네요. 저는 우주 산업을 위해서 외계인들 언어를 공부하고 있으면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거 아닙니까? 예,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예. 정말 오늘 이렇게 스펙을 쌓으려고 정말 고생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취업비사가 여러분들 뒤에서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해 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